안녕하세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허재연 리포액트 대표가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해당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은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봉지욱 기자와 허재연 대표는 재판에서 검찰을 공격하겠다, 검찰의 조작 수사를 되레 밝혀내는 기회로 삼겠다라며 법정에서 반격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13일 봉지욱, 허재연 기자와 송평수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수사받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JTBC 기자로서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였던 윤석열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며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규정한 겁니다. 허재연 대표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던 송평수 전 대변인은 녹취록을 조작해 윤석열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송평수 전 대변인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의 발언이 아닌데도 그의 녹취록이라면서 이를 허재연 대표에 전달했고, 허재연 대표는 이를 알면서도 2022년 1월 최재경 녹취록으로 허위 보도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윤석열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을 봐줬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그리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역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윤석열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우영을 봐줬는지 그 여부인데, 이에 대해선 알아보지도 않고 언론인들을 마구잡이로 기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조우형은 윤석열이의 수사를 피한 뒤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를 통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조우형의 변호인은 대장동 50억 클럽에도 속해 있으며 윤석열이의 특수부 검사 대선 백격인 박영수라는 점입니다. 즉 자신의 선배이기도 한 정관 변호사의 영업을 위해 봐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충분히 나올 만한 것 아닙니까? 게다가 최근 드러났는데 해당 건과 전혀 상관없는 이들의 통신기록까지 마구잡이로 조회했다는 겁니다. 지지율도 안 나오는 윤석열이 따위에 아직도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게 이번 사건입니다. 허재연 대표는 13일 SNS에 밝힌 입장문에서 시끄럽게 수사만 잔뜩 해놓고 정작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 맞닥뜨릴 후폭풍이 두려워 기소까지 감행한 것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허재연 대표는 이처럼 검찰이 윤석열을 위해 유례없는 언론인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인 데 대해 10년치 취재 기록을 통째로 압수수색하고도 수천 명의 언론인과 일반인까지 통신조회를 해놓고도 빈털터리 수사 결과를 받아든 검찰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나 보다라며, 이렇게 검찰 권력을 대통령이 사적으로 악용하는 나라는 제3세계 외의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유일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허재연 대표는 이미 재판 결과는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 당연히 우리 기자들은 무죄라며 조작 기사를 쓴 적도 없고 이를 모의한 흔적조차 없다는 건 수사를 끝낸 검찰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시간 끌기를 택해 어떻게든 검찰은 면피 전략을 택한 듯하다라고 짚었습니다. 허재연 대표는 이대로 수사를 마무리하면 대통령에게 혼이 날 것 같고 설사 무죄가 나오더라도 판사 핑계를 대려고 억지 기소하는 거 아니냐라며 무죄임을 인식하고도 기소하는 건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잘 되었다.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고 검찰의 조작 수사를 되레 밝혀내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하는 신용도 안 하더니 사실을 파헤치려는 언론인들은 이렇게 옥죄려 하고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 역시 이날 매불쇼에 출연해 이 사건은 반드시 재판 가서 가려져야 할 사건이고, 저나 김용진 대표나 한상진 기자는 재판에서 가려보자는 입장이라며 오히려 재판에 안 넘기거나 판사가 공소를 기각하거나 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저희가 죄를 지었다면 처벌받고 만약 없는 죄를 만들거나 뒤집어 씌웠다면 그 사람들, 특히 검찰, 그리고 검찰에게 이 사건을 수사하게 만들고 지시했다거나 기획했다면 그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라며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수사에 배후가 있을 거라 짚으며 최상병 사건이 있을 때쯤 비슷하게 시작된 사건이라며 자연 발생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검찰이 자신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데 대해 JTBC에서 한번 보도한 것 때문에 그렇진 않은 것 같다. 제가 뉴스타파 와서 대장동 수사 기록과 정영학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검찰이 사실 밝히고 싶지 않은 게 보도로 많이 나왔다라며 검찰이 굉장히 불편해했고 저 수사 기록을 누가 봉지욱에게 줬을까 궁금할 거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검찰은 제 보도로 인해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 그분이 없다라는 것이 나와버리니 그 부분에 대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428억 원 약정을 했는데 기소하려 했는데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검찰 입장에선 대장동 사건 관련
이재명 죽이기 기소가 실패한 데 있어 그 걸림돌이 바로 봉지욱 기자라는 셈이죠. 봉지욱 기자는 공개해서 그것에 대한 괘씸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라며 저희는 방어만 하지 않겠다. 재판정에선 공격을 하겠다. 항상 생각하는 게 제가 가진 실탄을 다 쓴 게 아니다. 재판 때 쓰려고 남겨둔 게 있다. 시간이 걸릴 뿐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최근 검찰이 언론인들을 포함 민주당 이재명 추미애 전 대표 등 정치인들까지 대거 통신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앞서 뉴스토마토에선 그 규모가 3,000명일 거라 보도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게 봉지욱 기자의 설명입니다. 봉지욱 기자는 저에 대한 휴대전화 번호 3개를 했으니까 3,000명은 당연히 넘는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합치면 참고인만 100명이 넘는다. 피의자만 10명이 넘고 당연히 굉장히 광범위한 통신 사찰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봉지욱 기자의 초등생 딸까지 통신조회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로부터 통신조회를 당하고도 통신사로부터 통지를 받지 못한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취재하다 보니 결과가 그리 나오고 있다. 통신조회 했는데 못 받은 사례가 있다. 그 사례자들을 확인하고 있다라며 문자 못 받았으면 내가 통신사에 내 가입자 정보 검찰이나 경찰에 준 적 있느냐? 그러면 통신사가 당사자에게 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그냥 봉지욱이 누구랑 통화했는지만 보면 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통신영장을 받는다라며 통신영장으론 통화 누구랑 했는지 통화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가입자 정보는 영장 없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봉지욱 기자와 통화한 적도 없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것까지 조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미국은 다 영장이 있어야 하며 언론사 기자에 대해선 영장이 나와도 아예 통화 기록 못 보게 해놓았다. 미국 법무부의 조치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서 러시아가 도와줬다는 게이트가 있었는데 뉴욕타임즈 CNN, 워싱턴포스트 기자들 통화 기록을 다 봤다라며 그 사건이 나중에 발각되면서 바이든 정부 법무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 그걸 보게 되면 권력자에 대한 비리나 비판 보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검찰은 그걸 못하게 하면 저희가 앞으로 수사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보이스피싱이나 강력범죄, 테러범죄,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며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윤석열 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가입자 정보까지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장을 확대한 이유는 단 하나일 것이라며 민주당이나 이재명과 연관이 있을까? 배우가 누구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뉴스타파 첫 번째 재판에서 판사가 그러는데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과 이재명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다라며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되려면 뉴스타파가 고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허위 보도했다는 거 증명하면 되는데 이미 보도물은 나와 있잖나라고 했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그거와 별도로 엄청난 통신 조회한 이유는 하나일 것이다. 평소 뉴스타파 얘들은 민주당 사람들과 자주 통화하고 친해라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엔 10만 명이 넘는다고 보는데 10만 명에 대한 가입자 정보를 파악했다면 이걸 검찰 수사관이 홀로 들어가면서 하겠나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걸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 같다. 디지털 증거 분석 시스템이 있다라며 소위 말해서 AI가 하는 거다. 거기 넣으면 인간관계 다 나오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저희가 우려하는 건 취재원이다. 작년 8월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인근 양평 땅 감정평가를 아주 보수적으로 했을 때 125억 원이라고 보도했다라며 그런데 감정평가사 색출해서 협회에서 징계를 내렸다. 라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내부 고발자, 비리를 폭로한 사람들 찾아서 응징하겠다는 거잖나라며 사람들이 뉴스타파랑 연결되면 혹시 나까지 불이익 받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기자 스스로 위축되게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즉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제보자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라는 것이네요.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드립을 치면서도 정작 북한 수준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꼴입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은 윤석열이가 조우형을 봐줬느냐 그것입니다. 즉 검찰이 먼저 해야 할 것은 윤석열과 조우형, 박영수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임에도 이런 핵심을 무시하고 언론들에게 입틀막을 시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공익제보를 한 사람까지 색출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부산저축은행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대장동 초기 자금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나와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넘어 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된 종합적 대장동 특검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패거리와 국힘 일당은 예전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 지금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지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검언유착입니다. 언론이 의도적으로 김만배가 전직 법조기자이자 머니투데이 부국장이었다는 사실을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판검사 출신 정관 변호사들이 화천대유와 그렇게 관련돼 있었을까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밝혀내려면 부산저축은행 포함한 대장동 특검을 하면 됩니다. 부산저축은행엔 문재인도 관련돼 있으니 국힘에서 거부할 명분 전혀 없지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비리를 파헤치려 하자 무마성 전화를 했고 그 대가로 문재인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료 70억 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 다들 알잖아요? 엉뚱한 사람들 잡지 말고 문재인과 윤석열 모두 특검으로 공정하게 수사해보자는 겁니다. 검찰과 언론의 본질 왜곡 행위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